for her to have written that character, created that world, given me an opportunity which, to be honest, barely exists in th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해리포터 시리즈의 인기 여배우 엠마 왓슨이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합니다. 앞선 영상은 그 화제의 팟캐스트 방송인데요. 이를 위해선 해리포터 창시자 J.K. 롤링과 엠마 왓슨을 포함한 배우들 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불화는 2019년 12월 작가 롤링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성별 비판적 견해를 SNS를 통해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마야 포스타터, 이게 누구냐면요, 성별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연구원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과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거죠. 그 이후로 직장 근속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스타터 사건에 롤링이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신의 성별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는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자신을 원하는 대로 칭하고 동의하는 성인과 잠자리를 가져라, 하지만 생물학적 성이 실제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쫓는가? 이때부터 롤링 작가에게 비판이 거세집니다. 터프라고 해서 그녀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다 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롤링의 행보는 2020년 6월에도 이어집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죠. 그래서 여성용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캠페인이 열렸는데 이때 여성이란 말 대신에 월경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워낙 민감해서 도움받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해요. 그러나 롤링 작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월경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다 하며 비꼬는 트윗을 게시합니다. 바로 이 2020년 이슈 때문에 엠마 왓슨이 롤링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전 2019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태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롤링은 그 많은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표명합니다. 생물학적 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도 존재할 수 없다. 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여성들의 현실은 지워진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즉 트랜스젠더에게 공감은 하지만 자신은 진실을 말했을 뿐 혐오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본인의 견해를 다집니다. 이때부터 해리포터와 신비한 동물사전 출연진들이 죄다 반발합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 그와 반대되는 모든 진술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우는 것. 엠마 왓슨,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이며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루퍼트 그린트, 저는 트랜스 커뮤니티와 굳건히 함께하며 동료들이 표현한 감정에 공감합니다.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 남성은 남성입니다. 에디 레드메인, 성소수자들 대다수가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고 트랜스젠더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니 라이트, 해리포터가 당신에게 사랑과 소속감의 원천이었다면 그 사랑은 무한하며 판단이나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트랜스 여성도 여성이다. 이바나 린치,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않을 것. 버티 길벗, 부당한 이들과 맞서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쓴 이유가 이미 소외된 사람들의 존재할 권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할 시간과 돈을 얻기 위해서였나? 케이티 롱, 그녀는 인터뷰나 게시글 대신에 트랜스젠더 후원 사이트들을 공유하면서 롤링을 우회적으로 비판. 각본가 제작자인 스티브 클로브스마저도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며 롤링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요, 이 롤링 작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려 3,600자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핵심 주장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롤링의 자선 활동이 성별의 법적 정의가 젠더로 대체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됨. 둘째, 롤링은 전직 교사이자 아동 자선단체 설립자로서 트랜스 권리운동이 교육과 아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됨. 셋째, 이미 여러 차례 출판을 금지당한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넷째, 성전환을 원하는 젊은 여성 급증과 이후 후회하고 원래 성으로 돌아가려는 디트랜지션 증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서 롤링 작가는 자신이
3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여성성을 벗어나기 위해 성전환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 5째, 여기서 롤링은 자신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그녀의 그 과거들이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롤링의 시점에서 쓰인 주요 문장들도 살펴보면요, 저는 여성이라는 정치적, 생물학적 계층을 침식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포식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트랜스 여성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녀이고 여성이었던 이들이 덜 안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화장실과 탈의실의 문을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거나 느끼는 모든 남성에게 활짝 열어 젖힌다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모든 남성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작가와 배우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린 게 실감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리턴 투 호그와트가 개봉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개봉 20주년을 기념해서 출연진 대부분이 모여서 비하인드를 푸는 다큐인데요. 이때 롤링 작가는 인터뷰 화면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녀의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의식해서 제작진이 배제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정작 롤링 자신은 출연 제의는 받았지만 책보다는 영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죠. 2022년 3월 엠마 왓슨의 시상식 발언이 화제가 됩니다. She's proud to call herself a feminist, but we all know she's a witch. I'm here for all of the witches. 이 발언은 롤링의 시각을 비판하며 트랜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롤링은 훗날 이 순간을 자신과 엠마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서 전환점이죠. 2024년 4월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가 카스 리뷰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청소년 성정체성 서비스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인데요.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성별 관리 치료의 근거 부족과 잠재적 위험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롤링이 주장한 성별 비판적 견해에 정당성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카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어떤 네티즌이 롤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댄과 엠마가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려 한다. 나는 롤링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했더니 롤링이 딱 잘라서 답합니다. 나는 사과를 받지 않을 것. 여성의 힘들게 얻은 권리를 침해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응원한 유명 인사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디트랜지셔너들과 여성 전용 공간에 의존하는 취약한 여성들에게나 사과를 아껴두길 라고 하며 용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이 되자 다시금 이 이슈가 떠오릅니다. 이 영상 초반에 나온 엠마 왓슨의 팟캐스트 출연. 9월 24일에 공개된 이 방송에서 엠마 왓슨이 롤링 작가에 대한 지금의 심정을 밝히게 됩니다. I will never believe that one negates the other. 엠마가 감정을 많이 추스리긴 했으나 각자 신념대로 행동한 것이니 서로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멘트를 보면 롤링의 의견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음도 느껴집니다. 롤링 작가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무려 700개 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게시물을 올립니다. 엠마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부의 명성 속에서 살아온 엠마는 노숙자 쉼터, 남녀 혼성 병동, 혼성 탈의실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저소득층 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현실 감각이 없어서 무지하다. 발언 수위가 엄청나죠. 게다가 롤링은 과거를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엠마 왓슨의 시상식 발언 이후에 롤링은 범죄 협박에 매우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엠마는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유감이다 라는 쪽지를 사람을 통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롤링은 공개적으로 불길에 기름을 부어놓고 보낸 한 줄짜리 위로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엠마 왓슨과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출연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내가 창조한 세계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라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엠마의 유아적인 태도에 대해선 나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예전만큼 유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진정성까지 의심합니다. 롤링의 이 최신글 대미는 이렇게 됩니다. 엠마는 내게 애정과 존경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나 역시 내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이제 배우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직접 행사하겠다. 여기까지가 6년에 걸친 해리포터 내전입니다.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성장물입니다.
그러다가 차별에 시달리다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호그와트에 가게 되고 악당들과 싸우며 보스를 격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소수자 독자들은 주인공에 많이 공감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롤링도 헤르미온느에게 각별할 겁니다. 롤링이 자신을 투영했던 캐릭터가 헤르미온느이거든요. 머글의 피가 섞였다며 괴롭힘 당하는 내용이 수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뛰어난 지능을 활용해서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뛰어난 인물로 성공합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 가정폭력 피해자, 싱글맘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성공한 롤링과 비슷하죠. 그래서 롤링은 그런 소중한 자신의 헤르미온느를 처음으로 연기로 구사한 게 바로 엠마 왓슨일 겁니다. 즉 이 둘은 오히려 사이가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죠. 롤링이 애정을 가졌던 만큼 엠마 왓슨이 자신과 반대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실망감도 컸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